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네, 오늘 잭슨홀 미팅으로 인한 관망세로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제가 화요일 영상에서 잭슨홀 미팅이 막상 열리는 목요일 즈음이 되면은 분명히 관망세로 시장이 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예상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크게 내린 주식들이 많았다기보다도 다 조금씩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장 초보다 후반으로 갈수록 더 약했는데요. 아마도 내일 테이퍼링에 대한 언질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채권 수익률은 크게 변함이 없었는데 이거는 어제 이미 올랐기 때문으로 보이고 아마 잭슨홀 미팅이 끝나고 나면 다시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이벤트 전에 올랐다가 이벤트 끝나고 내리는 계속되는 패턴이죠. 그래서 지금 잭슨홀 미팅에서는 실질적으로 정책을 발표하는 내용은 아마도 없지 않을까 하는 게 시장의 의견이긴 한데요. 하지만 만에 하나가 있기 때문에 경계를 하는 거죠. 거기다 오늘 로버트 카플란 댈러스 연준 총재가 9월 FOMC에서 테이퍼링을 발표하고 10월이나 또는 그 이후부터는 실행을 해야 한다는 매파적인 발언을 한 것도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줬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매파적인 의견들이 여러 연준 의원들로부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테이퍼링에 대한 발표가 나오는 것은 거의 확실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아프가니스탄에서 자살 폭탄 테러가 있었죠.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도 오늘 시장이 힘을 못 쓰는데 작은 이유라도 보탬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특징주들을 보면요. 오늘 세일즈포스닷컴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굉장히 좋았습니다. 우선 EPS는 시장 기대치였던 92센트를 훨씬 뛰어넘은 1달러 48센트를 보고를 했고요. 매출은 시장 추정치를 약간 상회한 63억 달러를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다음 분기 가이던스도 나쁘지 않았는데요. 매출은 시장 추정치를 약간 초월한 68억 달러 정도, 그리고 EPS는 시장 추정치인 83센트를 뛰어넘는 91에서 92센트를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적과 가이던스가 모두 좋았기 때문에 주가가 한때 6% 가까이 상승을 했지만 다만 시장이 후반으로 갈수록 안 좋아지면서 2.6% 정도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준비디오가 다음 주 월요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오늘 모건 스탠리가 주매 목표 주가를 360달러에서 400달러로 상향시켰고 투자 등급을 홀드에서 바이로 업그레이드하면서 장중 한때 6%까지 상승을 했는데 대부분 밀려서 끝이 났습니다. 줌은 백신의 접종과 함께 화상회의 수요가 줄어들 우려에 5월 달에 바닥을 찍은 이후에 반등을 했다가 400달러 저항선을 두 번이나 뚫지 못하고 결국 조정을 받고 있죠. 다만 상승분의 절반 정도에서는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에서 시장은 매출이나 EPS 이런 것보다도 아마도 사용자의 증가 추세를 가장 중요시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백신 접종자 수가 많아지면서 수요가 감소하는 것이 지금 준비디오의 가장 큰 위험 요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용자 수와 사용 시간의 증가 추세가 괜찮다면 실적 발표 이후 주가가 좋겠지만 만약 증가 추세가 그렇게 뚜렷하지 않다면 실적 발표 후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로즈타운 모터스 라이드가 새 CEO로 다니엘 니니바기를 임명했다는 소식과 함께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이 새로운 CEO는 여러 자동차 관련 업계에서 고위직을 맡았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력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고 또 회사의 첫 번째 제품이죠. 픽업 트럭이 몇 달 안에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라는 발언을 한 것도 오늘 주가에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장중 한때 거의 40%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20% 정도로까지 밀려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 CEO가 바뀌었다는 소식 하나에 40%나 오를 만한 일인지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네, 그 외에 전기차 섹터는 전반적으로 여전히 약세가 지속되죠. 그래서 제가 저번 주부터 주가가 계속 오르는 동안 아직 약세가 다 끝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오늘 시장도 안 좋고 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루시드 모터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 3주 정도 동안 양봉보다 음봉이 훨씬 많죠. 그래서 이 양봉과 음봉의 개수로 전반적인 강세냐 약세냐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특정 기간 대략 2주에서 한 달 이내에 양봉과 음봉의 개수를 더해서 양봉보다 음봉이 많을수록 전반적으로 약세, 그리고 음봉보다 양봉이 많을수록 강세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 숫자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더 강세냐 더 약세냐를 가늠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전기차 주식들을 보면 대부분 약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섹터가 지금 5월에 바닥을 찍고 강하게 반등을 한 이후에 6월부터 전반적으로 조정에 들어갔는데요. 2달여에 걸친 섹터 전체의 약세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러한 분위기는 테슬라도 예외가 아니었죠. 오늘 $700 초반대에서 힘겨운 싸움을 하다가 결국 $700가 뚫렸는데요. 다만 다행히도 다시 $700를 회복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700 초반의 중력권 범위 안에 있는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것보다는 이 전반적인 추세선을 그대로 지켜내는지가 조금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추세선에 따르면 대략 $670 중반대 정도가 오히려 더 중요한 지지선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테슬라의 지금 공매도 수량은 역대급으로 낮습니다. 제가 한 1, 2주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때보다도 조금 더 줄었고요. 그래서 지금 총 2,600만 주 정도가 공매도가 들어가 있고 전체 쉐어에서는 3.3%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프에서도 보이다시피 역대급으로 낮은 수준이고요. 그만큼 지금 하방보다는 상방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겠죠. 네,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원래 이번 주 금요일에 출시될 예정이었던 FSD 베타 9.3 버전을 그냥 스킵을 하고요. 다음 주 금요일에 베타 10 버전으로 바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베타 9.3이 9.2에 비해서 훨씬 개선된 사항이 많다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었는데 개선점이 정말 큰 것인지 그냥 9.3이 아니라 바로 10으로 가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지금 베타 10이냐 11이냐가 아니라 와이드 릴리즈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오픈 베타가 아마도 4주 정도 안에 시행될 가능성이 있는데 정확하게는 얘기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일론 머스크 타임을 계산해 봤을 때 아마 2달 정도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빨라도 9월 말, 일반적으로는 10월 정도 안에 와이드 릴리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와이드 릴리즈가 되면은 이제 이 베타 버전을 사용하기 희망한 사람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테슬라의 압도적인 자율주행 능력을 모두에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에도 굉장히 크게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모델 3가요. 누적 판매량 100만 대를 넘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전기차로서는 최초로 100만 대 돌파예요. 모델 3는 2017년 7월부터 공식적으로 배송이 시작됐죠. 지금 2021년 8월이니까 거의 정확히 4년 만에 누적 판매량 100만 대를 달성한 거고요. 정말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을 해온 모습을 볼 수 있고 모델 Y는 아직 20만 대 중반 정도밖에 판매가 되지 않았지만 그 성장세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분기별 인도량을 비교한 표를 보시면요. 모델 Y가 모델 3를 급격하게 따라잡고 있는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가 상하이에서도 유럽에 모델 Y를 수출하게 되면서 오히려 모델 Y의 생산량이 더 많아졌죠. 또한 기가 텍사스, 기가 베를린 모두 모델 Y가 주력 생산이기 때문에 올해 말 정도가 되면 아마 이 그래프가 역전이 되고 그 이후로는 모델 Y가 테슬라의 최고 베스트셀링 카가 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그리고 모델 Y가 모델 3보다 평균 판매 가격도 높고 마진율도 높기 때문에 이렇게 모델 Y의 판매량이 늘어나게 된다면 향후 테슬라 실적에도 엄청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관건은 텍사스와 베를린이 빨리 오픈을 하고 모델 Y를 찍어내는 것입니다. 이 단계가 되면은 그때는 정말 아무리 주인 쫓아가기 싫은 강아지라도 정말 질질 끌려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 공장이 오픈하는 시기가 테슬라가 재도약을 하는 시기라고 거의 생각을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오늘 시장 둘러봤고요.
내일 잭슨홀 미팅이 끝나고 나면 분명 시장 또 좋아질 거라고 예상은 하는데요. 혹시라도 뭐 테이퍼링에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면 아마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한 달, 두 달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